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언론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어쩜 지금 망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 돈 단속 할때 예. 부담대 2%대 뭐 고정금리로 뭐 넘어가게 갈아타세요. 지금 대출받기 좋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시켜서 그때 했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하는 얘기는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 네. 안 되겠네요 하고 3분에 들어. 올릴 수는 안 되겠네요. 없잖아요. 네, 강의 좀 보였습니다. 한강뷰. 4대강으로 오는 것 같은데. 녹조뷰가 아주 가득해. 아 그래. 살제로 갑시다 그럼 일단. 금토일에 쉬면 돈 단속에 돈패 유기가 온다는 점이. 네, 장르만 요일도 저희 식구들 최고의 얼굴들이 대결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마지막 시간 김현우의 돈 단속. 김현우 소장님부터 일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얼굴로 승부하는 김현우. 네, 솔직히 잘생겼어. 아 진짜요? 네, 왜 갑자기 칭찬? 나이에 비해서 진짜 잘생긴 편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아니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네. 저 전, 되게 존재가 호감이- 아주 뭐. 나이에 네. 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개그맨 가운데서는 뭐 잘생겼죠. 분야를 또 여기서 나죠.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성대 미남. 네, 잘생겼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몰라요. 원래 저 끝에 말썽 아니에요? 네네네. 네. 앉은 김에. 네. 앉은 기분이 김에. 좋네요, 이제. 네. 아니 약간 이렇게 네. 하면 좀 약간 미팅 분위기 같아서 기분 좀 매우 불편합니다. 미팅 이렇게 웃다가 해요? 미팅은 제가 절로 가요. 웃다가. 웃다가. 아, 일일. 자 그리고 신영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돈단속 시간만큼은 네. 다른 모든 이슈를 떠나서 우리 진짜 우리 네.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의 주머니 네. 좀 지켜드리고 네. 어떻게 하면 지난 시간이 좋았잖아요. 1,380원 벌 수 있는 네. 방법. 다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 1,380원 돈이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다 다음 날 생각나서 해봤는데 네. 안 주던데요? 끝났어요. 네. 행사 기간이. 그랬나 봐요. 아 끝났어요? 나 엊그제 들어가도 그거 아, 뜨던데 근데 제가 광고. 이런데 진짜 기술이 없어가지고. 게으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없어도 된다. 아, 1,380원. 그냥 납니다, 김 소장님한테. 돈이 아니었던 거야 최윤경 기자님은. 신영 기자님은 하셨죠? 안 했습니다. 야, JTBC 월급 많이 주나 보네. 돈들 어? 많다잉? 아 1,380원 돈이 아니야? 왜? 이상민도 안 했어요 설마? 예, 저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뭔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고 뭐 하는 그 아, 행위 저도 자체가 너무 안 싫어요. 해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으세요? 있긴 있어요. 있는데 들어가서 그거 하나만 하면 근데 되는 클릭만 거예요. 하면 뭔가를 준다고 하나 더 몇 번을 동의해야 얘기합니까? 되잖아. 뭔가를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아니 약관 클릭만 하면 어쩌고 해. 된다고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면 된다고 세일즈는 하지만 계속 뭐 내 걸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개인정보 내놓고 뭐 아니 내놓고. 개인정보 뭐 있는데 거기에? 그냥 싫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성향인 게 그때 이제 김 소장님이 집에 가시면서 네. 뭐 오늘 햄버거 노브랜드 여기 없어요? 여기 햄버거 오늘 뭐 1+1 막 쭉 설명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렸잖아요. 저는 만약에 오. 햄버거가 비싸다. 네. 안 먹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안 먹다가 할인해서 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먹자. 그냥 이래서. 지난주에 노브랜드 뭐가 6월 30일까지 원 네. 플러스 원 했거든요. 예. 세트 하나 사면 그 단품을 하나 주는데 아. 요즘에 어디 가서 3-4천 원에 햄버거를 먹습니다. 아유, 뭐 그러게요. 그건 저는 근데 맞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냥. 근데 노브랜드 버거가 맛은 어떨까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광고 안 따는 드셔요? 날.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노브랜드 그냥 뭐 노브랜드 정도. 아, 가성비, 나이에 가성비. 비해서 잘생겼다. 뭐 노브랜드 치고 맛있다. 그런 거요? 가성비가 좋다. 근데 아. 맛있어요. 가격 대비 진짜로. 괜찮다 이거죠? 근데 노브랜드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그거예요. 뭐 Why pay more? 예, 네. 뭐 근데 왜 더 최고의 내? 햄버거는 아. 아닌데 딱 그 가격만큼은 한다. 이 정도면 이너프다.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노브랜드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노브랜드? 자파식인데요, 좀. 예.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병자 정말. 아니 베이컨 저는 한 두세 장씩 추가해서 먹거든요. 네. 노브랜드요? 아니요, 다른 버거에서도. 노브랜드도 네. 추가돼. 아, 자기들이 뭔데 적당히 기준을 정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성대모사 쪽 말고는 일상 대화가 조금 힘들어. 아니 상식적인 대화가 잘 안 쌍만 돼. 힘들까요? 아 이상해 좀 얘. 아니, 그 돈 단속이. 근데 이러면 멀쩡한 소리. 돈 단속 빨리 해줘. 가면은 쓸 때 가장 멀쩡한 멀쩡한 소리. 소리야.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돈 단속 빠르게 가. 빠르게 가 첫 번째 주제. 네, 첫 번째 주제는 네. 요일제 공휴일. 토일월 뭘 하시자. 네. 요일제 공휴일 취재입니다. 이거는 아. 정부 발표가 있었던 거라서 네. 제가 간단히 어떤 어. 내용이 설명을 하고 우리 좋다, 김 소장님의 좋다. 분석을 네. 들어볼게요. 네. 기재부가 그제였죠. 3일에 역동 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해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역동경제로. 예, 어쨌든 비웃습니까? 일과 아니.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어요. 정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일제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5월 5일 어린이날 쉬잖아요. 네. 근데 매해 요일이 달라지잖아요. 네. 수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금요일 아니면 5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요일로 박아서 쉬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금, 토일 연휴 쉴 수 있고 토일, 월 연휴 쉴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더 좋지 아하. 않겠느냐. 놀기 좋다. 플러스 내수 진작 효과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쵸, 그쵸. 이런 차원의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약간 그 역동경제 로드맵은 제가 딱 지금 보니까 네. 먼저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걔를 한국말로 바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역동경제라는 걸 이렇게 뭔가 다이내믹 뭐 예. 그러니까 다이나믹 뭐 이코노미 뭐 로드맵 로드맵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는 영어 단어 좀 멋있는 거 이렇게 먼저 갖다 놓고 이거를 해석해 보니 역동 경제 로드맵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로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로드맵은 딱히 우리말이 없었나? 청사진, 길지도. 청사진. 길지도. 길지도 왜요? 네. 네. 자, 여튼 그래서 이렇게 요일제로 해서 만약에 뭐 금토일 혹은 뭐 네. 토일월 이렇게 쉬면 확실히 내수 활성화는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쉬면 돈을 쓰겠죠. 근데 얼마나 돈이 쓸지 있어야 쓰지. 그렇죠.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역동 경제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수 진작이라든가 뭐 생산성 강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일과 삶의 조화. 뭐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게 되면 그럼 내수 진작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이제부터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이제 줘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휴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나왔던 게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2020년 8월 17일. 그때가 뭐였냐면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어요. 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지금 사람들 다 경기 완전 위축돼 있었잖아요. 네. 뭐 집합 금지 막 떨어지고 해외는 당연히 못 나가고. 근데 8월 15일이 토요일이야. 그런데 이 토일을 쉬고 월요일에 8월 17일에 대체 임시 공휴일을 둘 아, 거냐 말 임시 거냐. 공휴일. 그때는 사실 대체 공휴일 이 제도 시행 전이었거든요. 네. 저는 대체 공휴일이 꽤 오래된 제돈 제돈 알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됐어요. 느낌인데 네. 따져보니까 2022년부터밖에 안 맞아요.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대체 공휴일이? 네. 네, 네. 되게 오래된 느낌 나죠. 어. 근데 그래? 2021년에 법안 이제 통과해가지고 그래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체 공휴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8월 8일로 이 광복절 토요일에 겹친 걸 네. 월요일에 쉴까 말까를 놓고 막 정부에서 급하게 용역을 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놨어요. 오케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일단 전체 소비 지출액이 한 2조 1천억 원 정도 되고 이런 파급 경로를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정도. 여기에 플러스 부가가치 유발액이 뭐 1조 6,300억 원. 또 어디 뭐 노점 생기고 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축제 같은 거 열리고 그러면 네. 고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취업 유발 인원이 3만 6천 명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이 돈을 쓰는 거를 뭘 기준으로 한 거냐 봤더니 1인당 8만 3,690원을 쓴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가정은 어디서 왔냐 보니까 되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2011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하루 이 1인당 소비 지출액이 얼마냐? 그때를 이제 2020년 물가 수준으로 환산을 한 거죠. 그냥 하루 1인당 얼마 쓰냐?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걸 옛날에 이제 조사를 한 거 한 20년, 어. 15년 전쯤에.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쓴 거긴 한데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이 달라붙습니다. 이제 급하게 연구를 한 거다 보니까 이게 한 장짜리, 한 두 장짜리 보고서였는데 급하게 쉴지 말지를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이제 용역을 주고 결론이 났는데 그래 그럼 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쉰 거긴 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된 건 뭐냐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이 임시 공휴일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뭐 프리랜서라든가 노동자, 자영업자 회사 노동자. 뭐 이런 분들은 안 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절반 정도는 쉴 것이다라는 가정이 일단 들어갔고 그럼 절반 정도 쉬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쓸 거냐? 그거는 8만 얼마 정도 쓴다고 가정을 했고 그 가정에서 그 돈을 국내에 쓴다라고 또 가정을 했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이 효과는 그렇죠. 네. 아예 취업 유발 이런 거는 없어지겠죠. 다,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지. 왜냐면 네. 주말만 있으면 주말에 한 16만 원 쓸 거를 그렇죠. 2박 3일 제 말이. 되면서 갑자기 해외 나가면 아예 그냥 안 쓰니까. 네. 그러니까 1박 2일이면 1박 2일 동안 무슨 어디 뭐 대만을 놀러 가겠어요. 베트남을 놀러 가겠어요. 그 비행기 1박 2일 동안 얘 일본 놀러 갔습니다. 이상민. 가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니, 후쿠오카 1박 2일이면 아니, 재밌게 잠깐만. 놀다 와요. 내가 뭐라고 한카타에서 라면 먹으면 안 됩니까? 그 눈빛은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가라아게가 아무것도 안 얼마나 했는데. 맛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얘는 나를 못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라도 드려요? 스미마셍. 스미마셍.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구용어를 준다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루 이제 금토일 원래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날이 수요일에 껴있고 네. 수하고 징검다리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국내에서만 쉬게 될 텐데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코로나 때는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 못 갔으니까 네. 이거와는 좀 판이한 게 다른 결과가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금토일 토일월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졌을 때 내수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오히려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내수에 쓰인다고 한들 금토일 토일월 국내에서 그렇게 몰리게 되면 괜히 뭐 바가지 요금이나 올라가고 그러지 그게 뭐 좋을 거 있겠느냐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비계 막 이게 돼지 막 그 봤잖아요. 삼겹살 막 살 요만큼 살짝 있고 이게 막 1인분에 막 2만 원씩 하고 막 이게 안 됩니다. 요즘 비계 고기 그릇은- 무친 그런 거. 예. 근데 어떠세요? 토일월 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 근데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때. 있어서 네. 하나만 짚으면 이게 요일제 공유를 하자는 게 휴일수를 늘리자는 건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휴일수의 절대량을 늘리자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뭐 수요일, 목요일 산재되어 있는 거를 그냥 음, 이렇게 요일을 박아서 쉬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휴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휴일이 15일이거든요. 네. 1년에. 그런데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거 이틀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월 1일 네. 양력설 그다음에 할 수가 없. 예, 현충일 요게 이제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대체 공휴일로 이제 적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휴일이 약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절대량이 늘어나진 않죠. 절대량이 늘어나진 않는 거고 그냥 노는 날을 연이어 네. 놓을 것이냐 징검다리로 놓을 것이냐인데 네. 그게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빨간 날 뭐 평일에 그렇죠. 껴도 네. 오히려 그 돈 단속의 관점으로 보자면 네. 사실 지금 토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좀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월화수 돈을 일, 단속하기 금, 위해서. 금일 왜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돈 더 쓰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치요. 어디든 가야 되고. 아, 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정프로님이. 왜요? 어디든 가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요일에 한번 놀고 네. 목요일에 한번 놀고 네. 끝. 아 절대로 어디 가서 1박은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 이거죠 지금. 잡으면 지금 안 된다. 숙박 그 연합회에서 지금 항의 들어옵니다. 요즘에 근데 진짜 펜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비싸요. 비싸요. 진짜 비싸. 아니 무슨 저 짜지 않았습니다. 걸그룹이요. 아이돌 걸그룹. 둘셋 아니, 비싸요. 근데 진짜 비싸. 양평이나 뭐 가평 이런 와, 데서 정말 비싸요.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괜찮아 보인다. 강릉 아, 속초 키즈 펜션 막 40, 50, 50 너무 막 비싸가지고 합니다. 뭐야, 이거. 네. 못 아, 갑니다. 진짜. 예. 네. 숨을 쉴 수가 없어. 네, 너무 비싸. 그- 1박은 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요 얘기 나오면서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그럼 휴일의 절대량을 늘리자라는 차원에서 주 4일제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솔솔 나오고 이런 있거든요. 정책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면 네. 결과론적으로 연습은 될수 있을 것 나중에 같아요. 주 4일제로 가는 큰 그림 아니냐 네. 이런 얘기하시는 아, 분들도 얘기들도 있어요. 있고. 금토일 놀자. 네. 금토일 놀지 네. 아니면 수 토일 놀지. 아, 직장인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에 한번 쉬는 게 낫죠. 수요일 정도 되면 지치지 않나요? 놀고 이틀이라고 놀고 이틀이라고 아. 그렇게. 예, 예. 아 좋다 그것도. 그렇죠. 괜찮죠. 저는 수요일쯤 되면 하루 좀 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수요일에 힘들긴 한데 솔직히 너무 꼰대스럽나? 아무튼 중간에 하루를 쉬면 네. 이 업무의 연속성이 끊겨서 리듬이 네. 끊겨요. 리듬이 끊겨서 솔직히 다음날 팔로우하는 게 더 힘들어서 무슨 일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정프로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뭐 하는지 아침마다 공부시키고.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어떤 느낌이 났냐면 약간 관리자 마인드, 야망이 약간 느껴졌어요. 아니야, 그건 원래 아니고 야망은 없어요. 어차피 근데, 해야 될 일이면 네. 몰아서 하고 하는 게 몰아서 나아요. 쉬는 게 맞아요. 저는 취향인 것 같다. 그냥 빠싹하고 빠싹 쉬겠다. 네. 근데 그래서- 그거 확실한 건 하여튼 두 분 다 야망은 없는 분이에요. 네, 야망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쉬고 싶고요. 주 4일째로 얼른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주 4일째? 쉬어야 됩니다.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버는 돈이 그러면 딱 지금의 한 20%가 줄어드는 네. 거예요. 왜요? 왜 아니, 이렇게 놀면 일을 일을 덜하니까 덜하니까. 닷새 다섯 번 일할 일할 거 거- 하루 네. 쉬잖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도? 쉬어야 됩니다. 그럼 좀 그래? 쉬어요 네. 자체적으로. 그냥 쉬어 그래. 쉬어요? 네. 나오지 마 다음 이제. 주 월요일 좀 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분단속 잘할게요. 때는 네. 아니 그래도 네. 좀 일을 좀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노동? 우리나라가 네. 뭐 그런 얘기는 하죠. 네, 네. 여전히 노동 시간은 높죠. 뭐 OECD 네. 기준. 그래도 뭐 여러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네이버도 그렇고 좀 이게 좀 고려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네. 삼성전자랑 네이버가 주 4일째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 검토. 좀 없는 얘기 좀 만들어내지 진짜입니다. 예, 이건 예. 이성민 전 크리에이터가 세계가 지금 주사일제를 주목하고 있다. 이거 팩트입니다. 주목하고 있다. 예, 영국에서 지금 싱크탱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나를 주목해. 나를 주목한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가사 그런 게 Bring the 있었었는데. girls out. 이게 주 제가 얘기하면 주 5일째 컬투어가 됩니까? 잠깐만. 주 5일째 시행할 때 나라 JTBC에 망한다고. 계셨었나요? 그땐 JTBC가 어디- 없었습니다. 주 5일째 때. 아니 주 5일제를 2003 시행하고 년이죠, 입사를 한- 하긴 했는데 네. 기자들은 주 5일제를 못했죠. 저는 아무튼 이런 말 특성이. 하면은 네. 되게 참 너무 이제 너무 그렇죠. 왜냐면 꼰대라서 저희 말 대체 못하는데 공휴일에도 주 방송하고 이기를 그냥 이랬어요, 공휴일에도 늘상. 방송하고. 잠깐만 이 눈빛들이 아까도 나보고 막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막 힘들다가 막 이럴 때마다 아니 6일 하다가 5일 일하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6일 일하다가 5일 일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좋더라고 애도 키우고. 그때 정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언론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이제 이 경제인 연합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네. 52시간 처음에 할 때도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또 여차저차 적응은 네. 물론 뭐 장단이 있습니다만 또 어쩜 지금 적응하고. 망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아 그래요? 맞아 세게 나오시네. 왜요? 어떤 네? 이유로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아, 생각하시나요? 정프로는 모든 사람들 다 아. 채찍질을 해서 저한테 이래라. 아, 항상 위기 의식을 아. 강조를 하거든요. 아. 지금 나라 망하고 있다. 주사일제 그럼 반대? 주사일제요? 네. 주사일제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주사일제가 굉장히 또 워라벨 입장에서는 뒤늦게 네. 댓글 왔습니다. 댓글 하나 봤나요? 좋은 과정이 네. 있어요. 굳이 우리가 네. 근데 주 4일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금도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는 그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나머지 3일에 투잡을 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 개인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은 주사일제로 갑시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할까요? 네. 주사일제로 갑자기 가고 그렇게 하시죠. 네, 댓글은 다들 놀자는 분위기니까. 그래, 인간은 네. 기본적으로 네. 노는 쪽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퇴근하고 싶어요. 오늘도 아무튼 일찍 끝내다. 금토일을 쉬면 돈 단속에 존폐 유기가 온다는 점을 네. 인지를 하시고. 그래요. 이게 다 자기는 싫어. 네. 자 일단 그래서 그런 이제 휴일을 좀 바꾸는 그래요. 그런 네.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추진은 매 정부마다 됐거든요. 맞아요. 네, 대통령 맞아요. 공약으로도 내고 막 했는데 네.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빨리 좀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빠르면 2026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5월 5일을 뭐 요일제로 이렇게 정하자 한 해도 하더라도 그렇게 할 만한 그 대상 날짜 날짜가 별로 없죠. 해봐야 어린이날, 네. 그다음에 뭐 현충일 지금 현충일, 거론되고 네. 있는 게 뭐 한글날. 한글날 요거 정도예요. 요 정도예요. 네, 그쵸. 그거 말고는 이제 문화적으로 어버이날은 5월 8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아. 월요일, 뭐 어버이날은 쉬지는 않지만 5월 둘째 주 월요일, 아. 뭐 스승의 날은 5월 셋째 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갈까? 아. 그게 큰 의미가 있나? 그 5월들을 좀 상상하니까 좋긴 좋다. 아니 왜요? 5월 좀 왜요? 분산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좀 5월이 가정의 날? 버거워요. 예. 아, 가정의 너무 날하고 행사가 박아놓은 많아서. 거. 네,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누구 생일 하나 끼어 있고 막 이래 돈 너무 버리면 많이 나갑니다. 뭐 그 진짜 바빠요. 네. 5월의 행사를 좀 다른 달로 분산을 좀 네, 시키자. 분산.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국무회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뭐 통과. 아니 근데 역동적으로 가시죠. 부부의 날만큼은 좀 빼는 게 좋겠다. 아, 부부의 날이요. 부부의 날이 있나요? 네. 5월 21일. 네, 5월 21일. 아, 둘이 하나가 되는 날 21일. 영원히 될 그러니까. 수 없다는 하나가 그래서 become 부부의 날에 뭐 하세요? 예? 부부의 날이요? 네. 부부의 날이니까 카톡 둘이- 선물하게 하나? 아니 둘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시키는데 하나가 돼요? 영원히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는 맞습니다. 네. 우리 최은경 기자 오늘 문제성 발언을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그런가요? 같네요. 부부의 날이 있는 걸 처음 각자 알았습니다. 저도 저는. 네. 진짜. 자, 요건 이제 빨리 넘어가죠. 네, 일단 넘어가죠. 공휴일은 그래서 뭐 크게 바뀔 건 없다, 그죠? 뭐 네, 그렇죠. 해봐요? 해도 2026년에 시행할 해봐야 예정이다. 한 이틀 내지 사흘 정도 아마 바뀔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이제
금감원이 긴급 가계빚 점검에 나섰습니다. 긴급 가계빚 점검. 그러니까 네. 금감원, 뭐 금융당국, 정부가 가계빚 점검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대출 조이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금감원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은행 이 부행장들을 소집했습니다. 도행장들을 네, 부행장들 이제 2위죠 넘버 2를 네. 넘버 2를 소집한 건데 지난달 말 보니까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네. 전달에 비해서 5월에 비해서 거의 6조 원 가까이 증가했어요.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8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주택 가격 들썩들썩할 아. 때 네. 그때만큼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그래? 깜짝 놀란 거죠. 네. 왜 그래? 왜 그래? 이유를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대출 받은 사람한테 왜 갑자기 대출 받았어요? 왜 이상민 크리에이터 집 사느라 대출 왜 받았어요?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지. 집을 왜 갑자기 왜 지금 살려고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물어볼 수는 오해합니다. 없으니까 환경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주담대가 늘어났는데 주담대가 늘어난 건 갑자기 집값이 확 싸지고 이제 앞으로 비싸질 것 같다라는 기대 내지는 금리가 더 뭐 낮아질 것 같다. 이제부터 그러면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건지 아니면 금리가 반짝 좋은 상품들이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그때 당시에 떨어졌고 네. 6월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원래는 7월 1일부로 도입하려고 했었던 스트레스 DSR 이거 뭐 복잡한 얘기긴 한데 DSR 그러면 소득 대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계잖아요. 네. 이걸 좀 더 조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앞두고 사람들이 바짝 집을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 가가지고 일일이 집에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 집에 찾아가가지고 대출 우리 받지 집에 왜 마세요. 와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 간접적으로 이제 은행들을 불러다 놓고 음. 이 지금 심각하다. 아. 가계부채 연 우리 정부의 목표는 2에서 3% 정도 증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거 넘지 않도록 너희들이 협조 좀 해줘라. 도행장들 군기 좀 잡았군요. 네, 공기 좀 아, 잡았습니다. 이게 뭐 정부가 이렇게 하면은 꽃바람이 굉장히 옆구리 쿡 찌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대출 심사를 매우 강화하나요? 심사를 강화한다기보다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아. 손님 받지 마라고 한다면 김밥 한 줄에 3,000원 받던 거 3만 원 받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근데 나는 혼란스러운 게 예. 우리가 지난주 돈 단속 할 때 예. 주담대 2%대 뭐 고정금리로 나오니까 뭐 넘어가게 갈아타세요. 하려고. 지금 대출받기 좋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시켜서 그때 했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지금 이번 주에 하는 얘기는 아. 반대 얘기. 반대 얘기예요. 네, 아 뭐예요? 예리합니다. 아 이거 왜 또 엇박자 나한테 아닙니까, 그래? 이거? 아 이거 아니, 정확한 정보를 줘야지. 정부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사퇴하세요. 정확한 아. 내용이야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한은행은 2%대 대출금리 유지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렇게 낮춰놨는데 정부에서 옆구리 쿡 찔렀다고 안 되겠네요 하고 3%로 올릴 수는 안 되겠네요.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예, 신한은행도 약간 난처한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여전히 그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고정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요번에 뭐 받으셨어요? 고정 변동 왜요? 대출. 아, 뭐 형. 저는 건들지 맙시다. 알았어요. 예. 아니 진짜 고정이랑 마음이 아파요. 저. 변동은 뭐 건드는 건 아니잖아. 네. 어차피 받은 아, 어차피 건 다 다 아는데. 나온 얘긴데 뭘. 아니 저는 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지금. 예, 예. 나중에 네 지금. 아직 심사 중인가요? 예? 심사 중이에요? 대출 승인이 났어. 어디은행인데요? 갈아타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일단 대출 받는 사람도 잘 없어. 음. 조금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반짝 늘어나긴 했는데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니까 사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저 일본은행 아닙니다. 저 일본은행이냐고 묻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네. 빨리 이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보해야 되니 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걸 선택하게 하려면 얘를 싸게 해야 되잖아요. 네. 3,000원에 팔던 김밥 2,500원에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낮춰놨더니 이 정부에서 와가지고 야 니네 금리 왜 낮춰? 그 니네가 고정금리 대출 올리려며 비중 그래서 낮춘 건데 어쩌라는 거야? 네. 라고 하니까 이제 변동금리 대출금리 더 올리겠죠. 얘도 네. 이제 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는 없어요. 네. 짜증 나는데 어차피 은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정부에서 라이센스 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은행들만 해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업종이잖아요. 네. 규제도 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은행은 대출 금리 변동으로 해서 올리고 예금 금리는 그대로면 그렇죠. 은행은 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예리해. 것이냐. 예리합니다. 오. 대출 이 시간마다 날 그렇게 무시하더니 어이 아우. 전단속 지금 한 6회차 만에. 네. 아, 우리 경제 신혜영 전문가입니다. 기자. 아니 변동으로 하면 좋은 거예요? 변동금리라면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요.
금리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낮은 변동은 금리 안 좋은 거예요? 변동이 좋으려면 낮아지면 변동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시중 금리에 따라서 내 대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럼 변동이 안 좋다. 아니지. 변동이 안 좋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네, 지금 변동이 안 좋아요. 대출 받으려면 고정금리 2% 신한은행 네, 가가지고 변동 안 봐주세요. 좋습니다. 안 좋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네. 대출 가계부채 규모 줄여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상품 마진이 커지는 거잖아요. 은행 네. 입장에선. 그러면 이 원가는 뭐가 있냐? 은행 예금인데 네. 예금 금리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게 올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좋겠지만 은행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출 받는 사람이 없어. 그럼 굳이 은행 예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김밥 장사 하는데 손님도 없는데 단무지를 1톤씩 주문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놔봐야 네. 이건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저원가성 예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은행들이 주머니가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예금 지금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네. 해봐야 3% 후반? 음. 그럼 은행 예금 금리는 굳어져 있고 대출 금리는 정부에서 쿡쿡 찌르니까 올리고 그러면 이 예금 대출 예대 마진이 폭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예대 마진 공시 나오면 은행들 이 자식들 네, 가만히 이자 앉아서. 장사했다 뭐 댓글로 막 댓글 난리 나죠. 네, 땅 짚고 헤엄쳐가지고. 그러면 은행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작년에 했었어요. 네. 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그랬더니 또 싫어하는데.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은행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은 금리 점점 올라가는 시기에 그랬다가 사람들 대출 못 갚으면 지금 봐봐 연체율 오르고 있잖아. 니네 손실 그걸 어떻게 충당할 거야? 쌓아놔. 괜히 지금 기분 좋다고 풀지 말고 쌓아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 이러지도 못하고 은행으로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그러니까요.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은행주에 투자하려고 해도 앞으로 방향을 보면 글쎄 은행들 노났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들어올 것 같진 않고 그럼 결국 은행 직원들 성과급으로 가지 네, 않을까. 맞아요. 아. 맨날 네. 성과급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해? 은행 입장에서 그럼 돈 어쩌라는 거야? 많이 벌었는데. 기사 또 나오죠. 있죠. 은행들 뭐 성과급 저 잔치. 서민들 이 쥐어짜서 등골 빨아먹어서 성과급 그쵸. 자신들만 잔치. 돈 잔치 근데 뭐 제가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했는데 뭘? 현재 은행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뽑아먹을 건 뭐냐면 네?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 근데 그건 주담대 말고는 그냥 대출 받을 방법은 없어요? 뭐 신용대출 있죠 왜? 아니, 고정금리 대출요? 네. 없습니다. 아, 왜요? 아니 그 대출은 받고 싶은데 네. 집 사기는 좀 애매한 지금 거. 집을 사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정책이 나오면 느낌이 뭐냐면 빨리 대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한은행 요 2%짜리 대출 없어지기 전에 받아놔야겠다, 이런 빨리 생각이 받아야지 들지. 집 네. 살려면 다음 달에 살고 빨리 땡겨서 받아야지 오히려 이것만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바짝 늘어난 것도 뭐냐면 그때 특별히 무슨 뭐 금리 인하의 뭐 느낌이 확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란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 네. 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정부가 이렇게 대출 앞으로 쪼여? 그럼 지금이라도 막차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출을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좀 조이고 싶다. 조이고 싶다. 조이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은행 담당자님, 제 등골은 신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그냥 차라리 가면을 쓰고 계속 할래요? 왜요? 아니 정상 대화가 너무 힘들어. 오늘. 정상 내가 보면 내 등골은 맛있다고 봐요. 그래, 이게 얼마나 좋아. 때문에. 그저 대출은 이제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경제 민주화라고 봐요. 송영길 대표가 아파트가 있죠. 작은 아파트 꽤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대양에. 탕으로 아주 빵 터졌는데. 아 탕을 너무 좋았죠. 아, 너무 좋았어요. 탕으로 김면우 소장님이 제안했던 거. 맞아요. 송영길입니다. 네. 여기가 아파트인지 교도소인지 정말 장르만 여의도인지 눈만 뜨면 정말 저번에 공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물병? 물병이 아니라 소나무 저기 읍천리 사랑합니다. 읍천리 381을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반성하세요. 기소독점주의.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대출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네. 어떻게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 뭐 더 있습니까?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실시간 아. 채팅에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막차 네. 타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었다라는 이제 그럴 결과값이 나온 게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한 비율이 2년 7개월 만에 네. 40%를 돌파했다. 영끌족들. 영끌족. 또 네. 등장했네. 이상민 네. 기여했습니다. 기여의 네. 수치에. 이상민이 영끌족이죠? 대출 거의 풀로 받았죠. 제가 요즘 네. 예배 열심히 나갑니다. 아. 네. 다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일이 영혼을 더 많이 뺏긴 몸이기 때문에. 아. 네네. 대출 갚을 수 있게 일이 이제는-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는 유주택자 포지션으로 서셨네요. 아 지금 이 심사가 끝났고 네. 예 지금 마무리 단계. 잔금 치르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요? 미친 듯이 올랐으면 좋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 집 생각합니다. 없어서 길거리에 나 앉든 미친 듯이 그냥 올랐어.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집값이 그냥 하늘 천정부지로 올랐으면 천정부지로만 올랐으면 좋겠죠? OECD 국가 중 1위에 막 매년 막 몇만 원 한 채 그냥 7, 80억 했으면 좋겠죠? 7, 8. 아이고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아니 겁니다. 정프로님 집 언제 사실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내년쯤 아 드디어 예, 아. 그때 보여줄- 되면 바닥이 예. 집값이 본인 생각에 천장을 뚫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닥 뚫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어디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집값이요? 아니요 그 지역. 지역을. 아 지역을 네. 저는 이제 일단은 막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자주 뭐 수영하거나 뭐 바다 못 가잖아요. 네. 네. 강이 좀 보였으면 한강뷰. 야 진짜 아하. 아니 어디 욕심 없이 어떻게 강을 안 봅니까? 아니 이거 수영할 수는 없잖아 네. 맨날. 저기 북 한강도 있고 저기 많이 있으니까 두만강으로 가세요. 저기 두만강. 춘천 쪽으로 가시면 댐도 있고. 네, 강만 좀 보였으면 좋겠다. 난큰 욕심 없어요. 그냥 내 사는 그게 데딱 큰 욕심이라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내 눈앞에 그냥 크게 막히는 거 없고 아. 그냥 그리고 아유. 답답하게 한 사람. 네, 아, 그냥 댓글에 대동강 어떠냐고. 대동강 뷰, 낙동강. 근데 네. 우리나라에 정말 강이 많습니다. 아 그러네. 네. 우리가 강 아. 많네. 그냥 강만 좀 보이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4대강으로 오는 것 같은데. 4대강 좋아. 영진이 4대강으로 오라고. 4대강 뷰가 녹조 뷰가 아주 가득해. 아 그래. 아 푸른색이 보이는군요. 라떼 한잔 하라고. 아 녹조 라떼 갑니다. 네. 잘한다 잘한다. 예. 아유 뭐그 정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질문하랬더니 네. 김현우 소장 다이어트 비법 좀. 아 예. 이거 뭐 어디 가든 물어보셔. 제가 한 20kg 뺐어. 언제요? 예? 언제? 저 뚱뚱하실 때 보셨잖아요. 뚱뚱할 때 네. 보셨잖아요. 아 저는 한 달 동안 못 알아봤어요 김현우 소장을. 우리 방송을 같이 아 했잖아요. 맞아. 처음에 그래? 이거 시작할 때 네. 제가 그 사람인 줄 네, 모르셨더라고요.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김현우 소장님 방송을 거의 1년 이상을 들었었어요. 어. 계속. 네. 근데 이 사람 내가 어디서 봤지 하고 한 달 후에 알았어 그거를. 네. 이기면우가 극이면우다. 아 그 어떻게 뺀 거예요 그래서? 그 간헐적 단식이요. 아. 운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아, 운동 다 쓸모 없어요.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해가지고 근육 기르는 거지. 관절 나갑니다. 그런 얘기 도가니는 하지 마세요. 소중합니다. 힘들어. 운동해야죠. 아니 쓰면 연골 다 있습니다. 아유 안 돼요. 그게 아 소모품이에요? 네, 그럼 연골 아 누가 소모품이에요. 중량 치라 아, 그랬어? 네. 좀 걷고. 아니, 인공관절이 있으니까. 인고가죠. 네. 그 약간 운동을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노동의 느낌이에요. 힘만 들어. 뭐가 이제 아. 노동의 그 느낌이라서. 아프진 않으신가 봐요. 저요? 네. 아니 그 매년 건강 검진하면 네. 야 이게 매년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진짜 약간 운동은 저도 지금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네. 뭐래도 우리가 누가 시키는 걸 하면 돈을 받잖아요. 아. 근데 2개만 더 들으세요 그러는데 돈은 안 줘. 나 또 힘들어. 힘은 내가 들고 그 사람은 그냥 시키는 거예요. 갑처럼. 그러네. 내가 돈을 내 심지어. 네. 이건 뭐야, 나 너무 이게? 좀. 상당히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네.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난 못하겠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런 이유로 네, 거부하고는 있는데. 거부. 몇 년째 지금 보이스포트 하고 계세요? 양심적 운동 네. 거부. 운동 거부가 네. 아나키급이에요 지금. 뭐 노동 운동가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운동권 정말 싫어합니다. 또 싫어합니까?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김현우 소장님은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안 먹는 거야 아니면 뭐 며칠을 굶는 아 거예요? 그때 한창 할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일일씩. 네, 일일씩. 근데 풍성하게 배 부를 때까지 먹고 그 다음부터는 딱 안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 오히려 그렇게 먹으면 예를 들어 아침을 그렇게 많이 먹고 점심 때가 되면 되게 배고파요. 네. 근데 그 배고픈 걸 딱 지나가면 이제 뭐 입맛도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한 저녁 때쯤 되면 눈이 침침해요. 막 눈이 시려. 아 노안인가요? 아니 기력이 없으니까. 너도 나이 들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기력이 그럴 때 뭐 하냐면 이제 포도당 캔디 요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아. 그거 하나 당 정도. 보충을 그렇게 예.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면 않으려고. 하나 정도. 안 그러면 또 그것도 칼로리 어르신도 높잖아요. 아니고. 아니면 그 초콜릿 중에 막 네. 카카오 함량 높은 거 있죠. 아. 요거 한두 개를 녹여 먹으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아. 그 입도 아, 답답해지고. 배고플 때?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하니까 그러면 재미난 게 뭐냐면 체중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일매일 100g, 200g씩 줄어요. 근데 주름이 막 계속 한 줄씩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다고 하는데 저 네. 주름 있나요? 근데 약간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그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유도 가지가지가. 진짜 운동을 하면 힘줄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에 맞네. 맞는 인상 쓰니까. 이거는 힘줄 맞네. 일도 없고. 근데 그건 진짜 다만 맞아요. 부작용. 어. 변비는 생겨요. 워낙 조금 먹으니까 네. 그럼 약을 먹나요? 아니요. 유산균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렇지도 않. 그럼 그냥 오래 견디나요? 남들 하루에 한 번 할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안 텀을 가는데. 늘리나요? 네. 아니 그거는 조금 좋은 힘들어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뭐요? 있습니까? 일단 그 건강 코너야. 소고기를 먹고 네. 소고기를 먹고 찬물을 마셔. 찬물을 마시고 네. 혹시 가능하다면 옆에 땅콩 같은 것을 같이 주워 야. 먹으면 거의 뭐 예외 없이 아 그래요? 무조건 아. 예. 구독자를 밥 먹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먹어라 이제 12시 46분이면 이제 그만 먹을 다이어트 시간 됐다. 방송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이제 그만 드시고 진짜 다이어트는 저는 간헐적 단식 추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하루에 이제 2끼 먹는 걸로. 지금은 유지하고, 두끼 드세요? 예, 예. 유지가 돼요 그러면. 네. 2끼 정도. 다이어트. 그 정도. 그래 다음부터는 저 돈 단속 말고 몸 단속을 해서 여기도 다이어트 전문가잖아요. 제가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살단속으로. 예. 건강을 또 잘 챙겨. 건강 잘 챙기 사실 우리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우리 건강 지켜주는 뭐 이런 네, 네, 리볼드 맞습니다. 아르기닌. 네. 에너지 부스팅 네. 펜타시스트. 근데 이거 이름도 운동하기 전에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이거. 운동하기 전에. 네, 예. 그렇구나. 자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고 네. 우리 돈 우리 잘 코너의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네. 아이템이 한 개 부동산 남았거든요. PF 하나 남았습니다. 할까요? 자, 네. 이거 뭘 해? 저축은행 이거는 좀 우리 중요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중요해요. 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이었네, 2001년이었나요? 언제였지? 저축은행 사태? 11년이었습니다. 11년. 10년, 11년. 그런 사태가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사태를 한번 겪으니까 네. 미리미리 그런 경고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어떤 금융 위기 경고, 뭐 부정론자들, 뭐 이런 폭락론자들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고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나오는 것도 저축은행이 지금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다. 건전성 논란.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축은행 문 닫는 저축은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축은행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금 갖고 계신 거 빼지는 마시고 그럼 진짜로 망합니다. 네. 너도 나도 빼기 시작하면 예전에 그 새마을금고 뱅크런 갑자기 뭐 맞아. 새마을금고 음. 막 난리 나니까 네, 사람들 네, 네. 예금 빼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일단 뭐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되는 한도 내에서는 전혀 이상 없고 네. 그다음에 그거부터 알려드리면 예금자 보호가 예전에는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걸렸어요. 그 돈이 나오기 전까지. 근데 5천만 원 받으려면 그쵸. 근데 지금은 그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보완돼서 음. 금요일 날 샷다 내리고 월요일 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 그거 믿고 그냥 계셔도 된다. 네. 근데 저축은행이 그럼 뭐가 지금 문제가 있냐? 네.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부동산 PF 문제 네, 네, 크다고 네. 얘기 나왔어요. 네. 부동산 PF. 그냥 놓고 갑니다. 다 우리 끌고 갈 수 나는- 없습니다. 아니 다 끌고 가고 싶어. 아닙니다, 부동산 PF. 아닙니다. 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보셨죠? 네. 네네네. 예, 뭐예요? 놓고 영어. 갑니다. 네. 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네. 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네. 아무 돈이 없어요. 네. 건설사가 뭐 큰 건설사면 자기 돈을 짓겠지만 네. 이 땅을 살 돈도 없고 건축을 일단 할 돈도 없어요. 네. 그런데 PF라는 건 뭐냐면 진짜 프로젝트만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나 이 땅을 사서 여기 아파트를 200세대 올릴 거야. 네. 그러면 여기 분양하면 이거 지금은 100억에 사지만 나중에 500억에 분양된다. 이러면 그래? 꿈과 희망이 크구나. 오케이, 돈 빌려줄게. 하지만 이자는 좀 비싸. 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네. 그래서 비싸게 빌려와요. 그 비싸게 빌려다가 이 땅을 사고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올리고 분양을 했더니 진짜 잘 돼. 진짜 여기서 나중에 분양을 했더니 500억이 나와.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그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 저축은행에서 해줘요.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 뭐 증권사 이런 곳에서 해줬는데 그렇게 해줬던 것들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보고 빌려줬는데 분양을 분양도 시작했는데 잘안 되고. 분양이 안 돼. 네. 그러니까 건설사가 돈을 빌렸지만 저희가 못 갚겠는데요. 해가지고 막 부도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돈 빌려주고 떼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금리가 높다 보니 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거 부동산 PF 대출 많이 해준 저축은행 문제 있겠는데 저축은행 문제 생길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경고는 계속 나왔는데 어찌저찌 계속 유예됐어요. 뭐냐 정부에서도 PF 보증 해주고 뭐 네. 돌려막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질질 끌어왔는데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개인 대출
자영업자 대출 받은 거 네. 코로나 때 안 좋으니까 그때 대출해 준 거 코로나가 잘 안 끝나니까 연장해 주고 코로나 끝났는데도 경기 안 살아나니까 다른 걸로 돌려주고 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연체율이 그나마 관리는 했는데 뭐가 살아나야 갚죠. 장사가 다시 시작돼야.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연체율도 2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어요. 네.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 자영업자 대출은 주로 그럼 어디서 받냐? 네. 대출 받아보셨죠? 신용대출 받아봤어요? 아니요 안 받아봤어요. 한번 받으러 가보시면 은행에선 되게 안 해줍니다. 안 맞아요. 해줘요. 안 해줘요. 네. 아니 그게 직장이 있으면 해주는데 네. 직장이 없으면 안 해줘서 옛날에 그 현우진 씨 있잖아요. 수학 1타 강사. 네. 네네네. 현금 250으로 건물 샀잖아요. 근데 은행 갔더니 7천만 원인가 빌려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고용이 불안정해서 안 빌려줘요. 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러면 어디 가서 돈 빌리냐? 담보가 없으면 저축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금리가 이제 높게 형성이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연체가 발생을 하고 질질질질 끌고 왔던 네. 거죠. 그게 이제 슬슬 터지고 있는 겁니다. 손실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축은행 전체 순손실액이 5,8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5,800억, 올해는 반년 동안 5천억. 한 1조 될 수 있겠네. 나중에 넘어가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손실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출 떼인 거. 그럼 대출 떼인 것뿐만 아니라 그 대출 떼인 것을 감안해서 떼어가지고 오 손해 봤다 큰일 났다 할 수 없으니까 떼인 걸 감안해서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놔야 돼요. 예비비를 쌓아놔야 문 닫지 않으니까. 네. 그럼 돈체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는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번 달부터 또 규제가 강화된 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놔라. 5곳에서 빌렸으면은 130%, 네. 7곳 이상에서 빌렸으면은 150%. 근데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신 분들이 뭐 무슨 K피탈, 어디 저축은행, 무슨 뭐 대부업 이런 데서 막 빌리거든요. 그러면 충당금도 이제 더 쌓아야 돼. 장사는 안 돼, 대출을 받아갈 사람도 안 나타나, 금리는 높아져, 연체는 계속되고 있어. 그런데 충당금까지 더 쌓으래라고 하니까 이중고에, 삼중고, 사중고에 막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데는 근데 네. 나는 망할 때는 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축은행이요. 네, 근데 2011년에 한 번 딱 정리가 되기는 네. 됐잖아요. 그나마 네. 그때부터 정리 쫙 해놓고 나서 계속 이제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네. 각종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는 해요. 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사실은 저축은행이 은행이라는 업 자체가 저축은행이든 은행이든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해주고 예금으로 돈 끌어와가지고 그 예대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은행은 그나마 일반 은행은 채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죠. 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 채권 발행 한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으로만 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금 금리 1금융권하고 저축은행 보면 뭐 0.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도 사실은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대출을 누구한테 해줄 것이냐? 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저신용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저신용자들한테 중금리 대출 좀 해줘라. 근데 사실 정말 이 신용이 높은 사람 아니면 네. 갚거나 안 갚거나예요. 그렇죠. 네. 어정쩡한 신용인 사람은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고신용자들한테는 3%에 대출해주고 중신용자한테는 10% 해주고 저신용자한테는 20% 이게 안 돼요. 그럼 중신용자들을 어떻게 발라낼 것이냐 이게 네. 문제인데 그걸 계속 늘리라고 하니까 저축은행은 거기서 이제 그나마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상한선을 좀 낮췄습니다. 네. 중신용자 중금리 금리 대출에 대한 상한선을. 상한을 좀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돈 벌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지금 이 저축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무너질 어렵다. 곳들이 생길 것 같다는 거죠? 무너질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췄어요. 네. 지금 장기 신용등급이나 앞으로 신용 정망 자체를 기존에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 기존보다 신용등급 낮출게. 그 다음에 앞으로 봤더니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 같아 부정적이야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2분기 때 신용평가를 받은 저축은행이 30곳이 되거든요. 네. 이 중에 16곳인가가 지금 다 하향 신용 등급이 하락됐어요. 하락됐어요. 예. 앞으로도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은 보면 아까 네. PF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PF로 돈 벌 때는 네, 네. 막 끝도 없이 벌어. 예, 그냥 예, 수십 예. 수백억 한 방에 막 벌어. 그럼 막 저 직원들 뭐 저 사장들 막 돈잔치해. 네. 그래서 어려워지면 야, 금융기관이 부실해서 금융기관발 이거 경제위기오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안 망하게 해주려는 그 얘기하는 정부를 거구나. 네? 네, 아니 지금 PF 얘기. 네, 정부가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네. 안 망하게 자꾸 이렇게 버티게 해주려고 그래.
뭐야 그럼 이 사람들 그때만 이게- 견디면 또 경기 좋아지면 또 막 이게 몇백억씩 번다고. 근데 일반적인 좀비 기업이랑 금융기관은 조금 다른 게 좀비 기업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돈만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투입하는, 그냥 계속 그 심폐소생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연명치료만. 연명치료. 그런데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건 좀 다른 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떡볶이집이 하나 문 닫았어. 그럼 그 안에 있는 고용돼 있는 사람 문제 생기고 우리는 떡볶이를 못 먹으러 가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금 고객들도 많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대출 나간 것도 많고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많단 네. 말이죠. 여기가 하나 문 닫으면 거기에 일파만파 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 그 전반적인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분위기 자체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초였나요? 미국의 어디 은행 중에 SVB. SVB랑 여러 곳이 문 닫기 시작하니까 네. 사람들이 야 미국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진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뱅크런이 아무 문제 없는데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은행 한 군데가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저축은행에 저축을 하겠어요? 안 하죠. 돈 있는 사람도 뺄 거고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무너져 내릴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저는 2011년이 너무 선명하게 예. 기억나는 게 네. 이제 그때 부실 대출이랑 불법 대출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심지어 거기 이제 대출은행의 이제 회장들이 그 횡령 못된 해가지고 짓을 그걸 맞아요. 가지고 네. 막 도주하고 막 네. 이랬던 기억이 아유. 되게 선명해서 그때 사실은 뭐 솔로몬이나 뭐 이런 네. 몇 부산, 군데가 예. 부산저축은행 이런 데 조금 정리가 된 거고 지금 남아 있는 데는 그걸 이제 버텨내고 나서 조금 남아 있는 곳들이라서 곳들입니다. 여기가 어쨌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저 신용자들한테는 창구고 유일한 그게 아니면 창구이죠. 사채로 네. 넘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러면 이 저기 뭐라고 하죠? 오케이도 아니고 뭐지? 대법 네, 대부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버텨줄 필요는 있다. 버텨야 아니, 돼요. 그래서 난 차라리 제1금융권에 그런 걸 강제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만약에 제1금융권 목을 조르라서 뭘 뭐 대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조를 정도면 차라리 네. 그런 중신용자들에게 음. 1금융권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거를 목을 졸라야지. 하죠. 할당을 줘요. 지금 여기 이런 전축은행들 위험한 상황에서 여기를 어쨌든 살려야 된다고 해서 여기 또 이렇게 막 지원해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금융권에 대고 무조건 중금리 대출 이만큼 해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도 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자 그러면 중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전문적으로 좀 해줘라 그 조건으로 탄생시켜 준 게 인터넷은행입니다. 맞아, 네. 맞아. 네, 그런데 이 인터넷은행도 사실 뭐가 없거든요. 중신용자들 봤더니 야 이거 안 갚을 것 갚거나 안 같은데? 갚거나인데 중신용자라고 해가지고 네. 자영업자라고 해서 돈을 안 갚는 게 아니라 경기 좋으면 그들이 오히려 돈 더 예. 많고 더 잘 갚습니다. 네. 안 좋아지면 갑자기 못 갚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대출을 비중은 해놨어요. 예를 들어 30%는 무조건 너희들 중신용자 중금리 대출 해줘야 네. 돼라고 했는데 야 이거 늘리면은 우리 은행 건전성이 안 좋겠다라는 게 생기니까 이걸 늘리지 않고 뭘 했냐면 고신용자 대출을 줄여버렸습니다. 비중 맞추려고. 그러니까 웃기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중신용자 대출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우리가 신용평가 모델이 아주 구체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은 왜 빌려줘 그러면 저축은행은? 그 고금리를 고금리를 빌려주는 받는 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고금리를 받더라도 네. 은행들이 하라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 그럼 이금융권은 이제 없애야죠. 네, 그럼 이금융권은 존재 가치가 네. 없죠. 그 장사라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이 자유경제 철학과 평소에 맞지 그런 않은 철학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창구를 아니 열어둬야 되는 거 시장에서 아니에요? 시장에서 당연히 야. 필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상민도 들어와 그러면 해봐 뭐. 다 얘기해봐요. 뭐. 아니, 이거 나한테 불만이 평소 이게- 많았던 아니, 것 저는 같은데 다 얘기해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프로님의 철학. 아니야. 치킨도 3만 원짜리 있어야 되고 5만 원짜리 있어야 되고 한 그렇죠. 번만 그럼요. 프리미엄 자유시장 있어야 경제. 되고. 네. 그렇게 불만이 네, 다 자본주의 총화 아니었습니까? 평소엔 왜 이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네. 오늘 금요일 오후에 이러시는 거죠? 아니 이게 제가 제가 저축은행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 제가 볼 때는 고금리였으니까. 우리는 똑같은데 프로님이 오늘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윤경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도마도 저축은행 문 닫는다. 토마토 저축. 진짜 내가 돈을 잃고 말고 떨어서 너무 빵 터져가지고 어디 도마도 저축은행 문 닫는다. 도마도는 설탕 뿌려 먹는 게 딱인데. 뉴스 도마도라는 언론이 있어요. 네네네. 토마토. 근데 어떻게 잘 뭐 항상 지킵니다. 5천만 원 이하로 넣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괜찮은 거죠? 저도 지금 저축은행에 좀 넣고 있어. 아, 그래요? 5천만 원. 괜찮아요? 네.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 원. 그러니까 예금 넣을 때는 저축은행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막 관계자님까지. 눈을 예. 부라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시장도 존재해야 돼요. 아. 네,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안 그러면 다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네. 일수 찍어야 돼요. 네. 지금 그러면. 금리를 높게 받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어. 그렇게라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지 됩니다. 아니 그럼 이러면 되잖아. 5대 금융 지주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저축은행을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왜 독점하라고요? 하시고요? 아니 시장이라는 게 독점하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세계가 다 존재하지 독점하라는 거야, 않습니까? 네. 이 서민들은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서 그럼 시장 경제대로 만약에 갈 거면 네. 아, 일어나야 그러면 됩니다. 어려워지면 그냥 도와주지 말고 도와주지 나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난 오케이. 아니, 아니 나는 그 논리라면 논리까지 오케이. 이해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거 역할을 모든 걸 다 1금융권으로 넘겨라는 거는 이상하지. 나머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중신용자들이 돈 빌릴 때가 정 없다고 하면 네.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5대 금융지주들 큰 은행들이 아. 1금융권 있잖아요. 거기에 차라리 의무를 부여한다. 이거는 난 차라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망해야 될 때를 안 망하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 터지고 오히려 뭐 세금이나 이런 걸 전 국민이 다 거의 도와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건 나 이게 반대다. 아하. 그들이 막 이익을 낼 때는 막 수백 수천억씩 해갖고 그걸로 나눠 먹고 뭐 PF 해갖고 어디 저 예, 아파트 예. 주면 딱 이건 난 싫다는 겁니다. 아. 예. 우리가 전례가 이해합니다. 있으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래요? 이 산업은행에서 막 인수해가지고 뭐 일찍 하고 좀 얘기하지. 아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집에 근데 가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세게 네. 이제 점점 걸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저축은행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뭐 팁까지 여기 와 이거 작가님이 써주신 건가? 뭐죠? 이게 저축은행 건전성 뭐 BIS 자기자본 아, 그거 비율 읽지 뭐 마세요. 고정이하 네. 여신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5천만 원 이하 자, 넣으시면 됩니다. 이 8% 이상 8% 이하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네. 사실 믿으면 안 돼요. 네,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채권이라고 한다면 AA 뭐 A 요 정도면 안전해. 8% 이상 이하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할 거면 제대로 시작하시고. 이게 사실 의미 없다. 네. 의미 없다. 왜 그러니까 안 짚어드리냐면 네. 이건 현재 상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A 그러면 안전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 금호아시아나나 막 이런데 A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도나면 그때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 지금 봤을 때 8%라고 안심하고 들어간다거나 이러지 말라는 네, 거죠. 어차피 우리가 예금을 오늘 넣었다 내일 빼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정도 부지런해요. 넣었는데 네. 오늘 넣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막 떨어져. 네. 그럼 예금 뺄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현재 기준으로서의 건전성 지표이고 네. 그 은행을 판단하는데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야 네. 니네 건전하지 않아 건전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 하는 쪽에서 참고할 만한 지표지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현재 상태다. 현재 내일 모레 정도 예금 만기되는 사람이 이 정도면 안전해. 네. 이틀 정도는 기다려도 돼. 이런 거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고르기에는 어차피 이 기준은 다 맞춰요. 네, 네. 이거 넘어가는 은행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6년부터 노는 날이 조금 요일이 바뀔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금감원이 은행들 불러다가 목 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을 조릅니까? 저축은행엔 5천만 원 이하만 넣으시고요. 8% 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넣지 마시고. 그리고 딱 하나 또 이제 은행이 어려우면 저축은행이 어려우면 네. 후순위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자본 늘리려고 네. 자본을 늘리려면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뭘 하냐면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그 채권은 돈을 갚겠습니다라는 채권이긴 하지만 앞에 후순위라고 붙어 있죠. 네. 이건 뭐냐면 돈을 갚을게요. 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들 다 갚아주고 남는 거 있으면 남으면 준다. 가장 마지막 순위로 줄게요라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한 채권입니다. 네. 근데 이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이 발행됐던 시기들을 보면 되게 불안한 시기들에 네, 발행이 네,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발행되고 나한테 기회가 온다. 여기는 손대지 마셔라. 알겠습니다. 안국 저축은행. 기사가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 정도 네. 마무리하면 괜찮겠죠?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괜찮아요? 네,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네. 저축은행에서 돈 빌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1금융권에서 했습니다. 네. 자, 은행이 망해도 그것도 몰라요. 1금융권이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놀랐던 게 이상민 네. 크리에이터 이게 무슨 스트레스 DSR 얘기를 줄이 하는데 예. 갑자기 근데 저는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멘붕이 아니 제발 대기실에서 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왜 대기실에서 있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꺼내요? 그래서 상민아
그럼 은행이 이상민이 누군 줄 알고 대출에 그냥 집을 샀으니까 집을 담보로 샀는데 그럼 해주지. 무슨 대출 아니, 받은 거예요? 아니 대기실에서 있는 얘기는 아 미안합니다. 거기서 지금 아니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 얘기한 읽으면 건지 지금 아 근데 괜찮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좀 추락을 아 이거 집 산 게 왜 부끄러워하지 수치스러워? 마세요. 괜찮아요. 아, 집 괜찮아요. 사는데 대출 받은 게 아니 수치스러워요? 그게 아니고 네. 아 그런 거 모르고 있었다는 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 돈 받아서 집 사는 게 없어 보인다? 현금으로 집 사는 건 아이유 뭐 이런 분들밖에 그래. 없어요. 이거 뭐 빅뱅이니? 아니 알고 모르고 30살에 땡이요? 집 사는 이상민이 위너 그래. 제일 훌륭합니다. 진짜 최고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네, 훌륭합니다. 이 중에 받아서 자기 사면. 이름으로 30살에 집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댓글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네. 30살에 집 샀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름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네. 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진짜. 일찍 이렇게 시작하는 형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럼요 먼저 이상민. 샀으니까. 어이 일찍 끝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 아니 고생이 일찍 끝날 겁니다. 네, 네, 네. 그 앞에 붙여줘야지. 단어가 좀 이상했는데.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 일찍 끝나네요. 뭘 아, 일찍 빨리 끝나지? 한 시간 시간 했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뭐 1시 반. 아예 아, 안돼 빨리 안돼. 갑니다. 그게 잘못돼. 그게 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오늘 일어난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엄숙하게 된다고. 저희는 주말 지나 열심히 주말 동안 또 준비해서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고백하나요? 많이들 행복해 행복해 하시길 바라겠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시나요? 캐나다에서 가족이 왔죠. 네. 템플 스테 예? 아 이걸 까버린다고요? 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점프로 혼자 있는 거 목격하신 분들 제보 받았는데 네. 가족이 왔습니다. 한동안 이제 외부 활동이 안 되시는. 네, 당분간은 네네네. 저를 찾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무사히 여러분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